네, 우리 안철수 후보의 저격수 김홍걸 박사님. 네.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원내에서 네. 그쪽 당 분들하고 마주쳐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.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. 근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발언했던 국중주의 무슨 뜻이에요? 국중주의. 네. 글쎄요,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네.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던데 이제 문제는 그쪽이 그 선거 진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리고 이 선거 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고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극중주의를 내세우면서 네. 엄청난 깨달음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네. 얘기를 하는 것이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심오한 정치 철학을 네.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정리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아직도 과거의 그 비즈니스맨,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보통 물건을 출시했을 때 안 팔리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얼른 회수한 다음에 네. 포장과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내놓고 마치 이게 혁신적인 새 제품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아닌가 네. 의심되는 거죠. 네. 근데 하여튼 극중주의라는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네. 아니요. 아무도 없죠. 극중주의라는 것은 왜 제대로 알 수가 없냐면 네. 사실 그 정치학이라든가 이 정치권 내에서 중도라는 것은 별로 네. 무의미한 얘기고요. 네.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그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 포지셔닝에서 공간적 좌표적 의미에서의 가운데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. 이거를 정당이 중간을 지향한다 이런 것은 그 정치학상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관념적인 이야기죠. 네.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 사이에 그래서 좀 많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애매하고 실제 정치학에 있지도 않고 정치권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네. 관념적인 개념을 네.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텐데 조금 남들이 들으면 좀 민망할 수 있어요. 이거는.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말 당대표가 됐어요.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얼굴을 안 쳐다볼 거 아니야. TV 토론회 때 지난번 얼굴 안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양당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지금 황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네. 자꾸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극우로 가기 때문에 네. 어디가 중간인지도 사실 애매하고 네. 근데 물론 뭐 정치 평론가들은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. 이제 만약 대표가 된다면 바른정당과 합당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 연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네. 예를 들어서 호남은 국민의당이 주로 공천하고 영남은 바른정당이 주로 공천하고 뭐 이런 식의. 두 정당 다 망하는 길로 봅니다. 네,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. 상상은 할 수 있는 거죠. 네,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 정도 쇼 갖고는 절대 동의하지 않죠. 그렇죠. 바른정당은 차라리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수구 네. 꼴통 보수 뭐 이렇게 네. 하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, 건전한 보수를 지향한다. 이거 틈새가 있어요. 좋잖아요. 네, 말이 되잖아요. 네. 그쪽이 또 그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한때는 나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다, 뭐 한국의 샌더스다, 한국의 마크롱이다, 뭐 이랬다가 오늘은 또 자신의 이 정계에 이렇게 복귀가 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IMF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과 그 극중주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당선 초에 그 쟁취한 권력을 즐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정말 나라가 국가 부도의 위기라 정말 유유자적하고 뭘 즐기고 할 틈도 없이 기득권을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 가면서 그 노심초사에서 간신히
어려운 위기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. 어떻게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있는지 네. 예,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네. 뭐 그동안에 하도 이제 좀 그런 행태를 많이 봐와서 이제 좀 감이 오는데요. 그러니까 결국 뭐 다들 아는 거지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데 당을 살린다는 말은 적합치가 않고요. 네. 그러니까 내 당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다. 네. 이렇게 해야 적합한 표현이죠. 네. 네. 그러니까 안철수 사당으로 네. 안철수 대권 도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. 내가 손을 떼고 구경만 하는 동안에 남이 그 당을 한마디로 내 회사를 남이 적대적 인수합병할까 봐 네. 내가 들어가야겠다. 이것이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. 불과 며칠 후에 나보고 물러나라는 것은 정계 은퇴하라는 것이다. 네. 그 말은 결국 정계 은퇴 당하기 싫어서 네. 정계 밖으로 밀려나기 싫어서 들어왔다 하는 얘기죠. 네, 네, 네. 뭐 안철수 후보가 하여튼 많은 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마를 강행했어요.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? 뭐 좀 앞으로도 이제 저쪽 전당대 기간이 좀 남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기업인 출신이고 예. 굉장히 좀 예전부터 이렇게 좀 치밀한 분이잖아요. 그래도 그 승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저는 보거든요. 뭐 네. 본인은 승산이 현실적으로 낮아도 높다고 본인은 보겠죠. 네.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? 글쎄요. 근데 이것을 판단하기가 힘든 게 네. 내부적으로 무슨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. 또 촉 있잖아요, 촉. 네. 근데 그동안에 너무 충격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참여했던 그런 분들이 다시 참여를 얼마나 할 것이냐도 좀 회의적이고 또 안철수 이 적극 지지자 그 층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에 혼란스러웠기 때문에. 그러니까 쉽게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 누가 되든 그거야 남의 당 일이니까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이 없고 결국은 이 당이 이제 지난번 조작 사건을 계기로 무너져 가는데 또 분열될 가능성도 보이고 그것을 오히려 가속화하는 네. 그러니까 내분을 더 조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.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국민의당이 이제 창당할 때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주도해서 창당을 했는데 지역위원장의 그 구성원이 이제 안철수 후보와 직결된 관계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마 지역위원장을 많이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면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변수는 그게 있잖아요. 그 과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뭐죠, 결선 투표. 그게 도입이 돼서 거기에서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안철수 후보가 1차에서는 1등 할 가능성이 높다.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50%를 이제 넘지 못하면 결선에서는 이제 뭐 변수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근데 저는 뭐 이게 국민의당의 성공 여부와 네. 안철수 후보의 대표 당선 여부 이건 좀 별개라고 봐요. 네. 옛날 이제 과거 자민련 때 보면은 당연히 김종필 네. 당시 총재가 뭐 거침없이 총재가 되긴 했지만 자민련 1% 네. 1%인가 지지율 1%인가 받으죠. 뭐 거의 뭐 의미 없는 지지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당 내에서 그 당의 성공과 그 당 내에서 누군가가 대표가 된다는 거. 그래서 과연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있지 않겠어요?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안철수 후보가 다시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한번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? 국민의당의 출연의 이유가 사실 민주당에서 분리돼서 뭔가 좀 한국 사회에서 그 진보 진영의
정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선 이후까지 대선 때 물론 이제 심판도 받은 거고 네. 이후에 뭐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서 뭔가 당을 재정비하거나 뭔가 좀 다른 새로운 바람을 불어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마치 이렇게 계속 봉합하고 넘어가는 이런 거면은 이제 과연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국민의 당내 어떤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걸 또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다시 대표가 돼야 이제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별로 그렇게 좀 뭐 어찌됐든 관심 없다는 얘기네. 가치를 중심으로 출연한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. 네. 그렇죠. 안철수 후보가 완주는 뭐 그분 성격이 좀 고집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완주는 하겠죠. 막 왜냐하면 많은 그 당의 원로분들부터 지금 불출마를 계속 좀 종용하고 있는데 완주는 할 거라 보시는 거죠?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네. 그러겠죠. 그리고 뭐 남이 설득한다고 그래서 듣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만났던 그 당 의원들도 뭐 외계인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느니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느니 네.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. 저는 이미 안철수 씨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이미 그 파악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상당 기간 이렇게 얼굴을 봐온 사이인데 네. 그걸 이제서 깨달았다는 게 잘 네. 이해가 안 가네요. 우리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? 네, 뭐 길게 저희가 할. 네. 방송을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. 정치권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텐데 조금 남들이 들으면 좀 민망할 수 있어요. 이거는.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정말 당대표가 됐어요.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얼굴을 안 쳐다볼 거 아니야. TV 토론회 때 지난번 얼굴 안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양당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? 그래서 지금 황 의원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자꾸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극우로 가기 때문에 어디가 중간인지도 사실 애매하고 근데 물론 뭐 정치 평론가들은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. 이제 만약 대표가 된다면 바른정당과 합당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 연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예를 들어서 호남은 국민의당이 주로 공천하고 영남은 바른정당이 주로 공천하고 뭐 이런 식의. 두 정당 다 망하는 길로 보입니다.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. 상상은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 정도 쇼 갖고는 절대 동의하지 않죠. 그렇죠. 바른정당은 차라리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수구 꼴통 보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리적 보수, 건전한 보수를 지향한다. 이거 틈새가 있어요. 좋잖아요. 말이 되잖아요. 그쪽이 또 그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한때는 나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다, 뭐 한국의 샌더스다, 한국의 마크롱이다, 뭐 이랬다가 오늘은 또 자신의 그 이 정계에 이렇게 복귀가 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IMF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과 그 극중주의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당선 초에 그 쟁취한 권력을 즐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정말 나라가 국가 부도의 위기라 정말 유유자적하고 뭘 즐기고 할 틈도 없이 기득권을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 가면서 그 노심초사에서 간신히 어려운 위기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그걸 비교를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뭐 그동안에 하도 이제 좀 그런 행태를 많이 봐와서
이제 좀 감이 오는데요. 그러니까 결국 뭐 다들 아는 거지만 당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데 당을 살린다는 말은 적합치가 않고요. 네. 그러니까 내 당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왔다. 네. 이렇게 해야 적합한 표현이죠. 네, 네, 그러니까 안철수 사당으로 네. 안철수 대권 네, 우리 안철수 후보의 저격수 김홍걸 박사님. 네.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원내에서 네. 그쪽 당 분들하고 마주쳐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.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. 근데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발언했던 국중주의 무슨 뜻이에요? 국중주의. 네. 글쎄요,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네.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던데 네. 이제 문제는 그쪽이 그 선거 진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리고 이 선거 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고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극중주의를 내세우면서 네. 엄청난 깨달음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네. 얘기를 하는 것이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심오한 정치 철학을 네.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정리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아직도 과거의 그 비즈니스맨,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보통 물건을 출시했을 때 안 팔리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얼른 회수한 다음에 네. 포장과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내놓고 마치 이게 혁신적인 새 새로운 제품인 새 것처럼 제품처럼, 그런 경우가 아닌가 네. 의심되는 거죠. 네. 근데 하여튼 극중주의라는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네. 아니요. 아무도 없죠. 국중주의라는 것은 왜 제대로 알 수가 없냐면 네. 사실 그 정치학이라든가 이 정치권 내에서 중도라는 것은 별로 무의미한 얘기고요. 네.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그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 포지셔닝에서 공간적 좌표적 의미에서 이 가운데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. 이거를 정당이 중간을 지향한다 이런 것은 그 정치학상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관념적인 이야기죠. 예,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 사이에 그래서 좀 많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애매하고 애매하고 실제 정치학에 있지도 않고